단순히 물건이 적다고 해서 집이 편리해지고 살림이 쉬워지는 건 아니죠. 또 공간이 크다고 해서 수납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그리고 각 공간의 목적에 알맞게 물건을 효율적으로 수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평소에 정리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정리를 해도 티가 나지 않거나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수납 전문가인 한국정리수납협회 정경자 대표를 모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과적인 옷장 정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출연을 해주셨을 때 여러 가지 옷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희 감독님들까지도 굉장히 집중해서 스튜디오 밖에서 막 이 안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배우셨어요. 네.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네. 지난번에 일단은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 해주고 가셔서 제가 가시고 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해주셔서 요거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는데 긴 원피스는 옷걸이 2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럼 바닥에 끌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요거 보여주세요. 네,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 옷걸이 우리가 원피스 긴 거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옷걸이 2개가 같은 옷걸이 2개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하나는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옷걸이 걸듯이 걸어주시고 네. 옷을 일단 나머지 걸고.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옷걸이에다가 밑에 부분을 이렇게 나머지 똑같은 옷걸이로 똑같이 옷걸이를 해서 네. 반으로 이렇게 접는 겁니다. 네, 옷걸이 그래서 얘를 동시에 이렇게 걸어주면 밑에 옷걸이 이 옷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옷걸이 2개를 이용해서 긴 원피스를 반으로 줄이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네. 똑같은 옷걸이에 원피스 중간 정도에 걸듯이 바지 걸듯이 그 중간 정도에 걸어서 그 2개의 옷걸이를 합쳐주듯이 걸면 네. 일단은 원피스가 중간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에 끌리지 않게 걸 수가 있다. 네. 일단은 지금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다시 편집해서 올려놓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너무 유용하다라는 이야기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사무실에 이제 갔더니 어떤 분이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부인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거 배우고 오라고. 가서 배우라고.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사무실 내에서도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럼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바지에서 수납하는 방법? 네. 요거부터 좀 배워볼까요? 네, 우리가 뭐 바지도 공간 만약에 옷걸이에 걸어서 다 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옷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야 될 것들은 옷을 잘 개서 서랍에다가 아니면 선반에다가 수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바지 개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제가 청바지를 가지고 왔는데 뭐 어떤 바지도 면바지든 뭐 갤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반으로 접는데 우리가 엉덩이를 뒤로 돌리지 말고 이 앞쪽을 이렇게 이 앞쪽으로 접어줘야지만 여기가 각이 생겨서 깔끔하게 되거든요. 엉덩이 그래서 쪽으로 앞쪽으로 접지 대고. 말고 앞쪽으로. 네.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접어놓으면 네. 엉덩이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엉덩이 볼록하게 나온 부분은 손으로 조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조금 약간은 이렇게 반듯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허리 부분을 내가 서랍의 깊이만큼을 내가 어느 정도 크기로 접을 건지를 결정해서 허리 부분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밑에 부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접어주고요. 요때 요 가운데는 좀 공간을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접었을 때 이 옷의 두께 때문에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해보면 여기 사이에 보면 반주머니가 생겼어요.
저희 양말도 그렇고 수건도 그렇고 다 끼워 넣었었잖아요. 네. 이것도 이 나머지 부분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서 해주면 얘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 스스로도 서서 중간에 내가 입고 싶은 거를 빼고 다시 집어넣고 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바지는 다리가 2개인 거는 다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바지를 가운데로 접어서 그다음에 엉덩이 쪽을 반으로가 이제 엉덩이 쪽을 살짝 접고 네. 아래에서 접어 올린 다음에 허리 사이에다 부분은 끼워 넣는 거죠. 허리 부분을 먼저 접어서 응, 응. 내가 크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밑에 다리 발목 부분부터 접어 올려서 이제 허리 부분에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그 끼워 넣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수납했을 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했거든요. 저희 집도 네. 비슷했는데 그 끼워 넣는 걸 안 해서 자꾸 흐트러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는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돌려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려서 넣는 네네. 수납 방법을 썼었거든요. 그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는 말아서 이렇게 그 집어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많은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수납을 할 때 이 끝부분이 하나 옆에 걸 뺐을 때 얘가 풀어지지 않게 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만 끝까지 얘네들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자꾸 흐트러져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수납 방법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를 여쭤보면 뭘 물어보는지를 아시네요. 자, 일단은 바지를 어떻게 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든 다리가 2개 있는 거는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바지 개서 수납하는 방법, 이렇게 개면 바지는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세로 수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이제 티셔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티셔츠 종류도 많잖아요. 일단은 제가 라운드 티를 어떻게 우리 많이 갖고 있는 라운드 티를 어떻게 개는지 그리고 카라가 있는 티 그리고 후드 티가 있고요. 후드티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순서대로 좀 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운드 티부터. 네, 라운드 티는 내 목이 있는 쪽을 내 왼쪽에다 놓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오른쪽에다 놓고 허리 그 어깨선의 가운데를 잡고 일직선으로 선을 하나 그은다고 생각하시고 허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요. 옷가게에서 개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개서 얘네 뒤를 뒤쪽으로 돌려가지고 한 손으로 어깨와 허리 부분을 잡고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놓는 척하면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면 네, 이렇게. 와, 이건 옷이 보는데도 되게 되는 어려워요. 거죠.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보는데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왼쪽에 어깨 그 목 부분을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이 허리 부분이고요. 어깨 팔에서 어깨 사이를 왼손으로 잡아요. 네. 이렇게 꼬집듯이 한 꼬집을 잡고 이 선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서 허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거를 오른손으로 한 번에 잡고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탈탈 턴 다음에 바닥에다 놓고 다시 접으면 그리고 한 번 더 길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접어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마술인데요? 아니, 보고 있는데도 저기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지? 저긴 왜 저렇게 되지? 하는 생각이. 저희 감독님도 지금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보셨는데 마치 그거 있죠.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봐야 되는 유혜영 님도 마술인데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는데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보기는 올려두겠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편집을 해서 혹시 올려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라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티셔츠 면티는 이렇게 접으면 된다. 야, 이거 신기합니다. 요거는 근데 한 번 알게 되면 굉장히 빨리빨리 맞아요. 접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처음 본 거라서 그런데 한번 딱 보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나 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따로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카라 있는 티를 좀 접어볼 텐데요. 카라는 우리가 대부분이 접어서 이렇게 뒤로 우리가 입는 상태 그대로 해서 접어서 우리가 옷을 개게 되는데 네. 이 카라는 그냥 펼쳐 있는 상태로 저는 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펼쳐 놓고요. 이거는 등 쪽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놓고 네. 왼쪽을 팔과 함께 접어주고 오른쪽도 등 쪽으로 해서 한번 접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됐잖아요. 네. 이럴 때 밑에 부분에서 한번 접는데 이 허리 부분이 이 카라 부분 바로 위까지 올라오게 너무 넘지 않게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요거는 진짜 옷가게에서 판매할 때 매대 정리하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카라를 이렇게 접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수납하고 입을 때 카라가 너무 눌려가지고 그 선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펴서 이 옷을 개서 수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카라 티셔츠는 그렇게 해서 쌓아두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 수납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쌓기 수납과 세로 수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티셔츠가 흰색으로 다 동일하다. 크기도 다 똑같다. 그러면 쌓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위에서부터 입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색깔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거나 디자인이 다르면 10개를 쌓으면 맨 밑에 거를 오늘 입고 싶으면 위에 걸 다 꺼내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워서 수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건처럼 정말 위에서부터 꺼내든 밑에서부터 꺼내든 다 상관없는 것이 아닌 이상 옷의 경우에는 세로 수납이 편리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옷뿐만 아니라 접시도 프라이팬도 대부분은 크기가 다르니까 그것도 세로로 세워서 수납을 하면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세로 수납에 맞는 지금 정리법을 가르쳐주고 네네. 계시는 거네요. 자, 그럼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후드 티셔츠는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됩니까? 후드티는 사실 나중에 입을 때 보면 모자가 막 쪼글쪼글해가지고 구김이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자가 구김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 오른쪽으로 이 모자가 있는 방법을 나의 왼쪽에다 놓고요. 그리고 팔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먼저 팔을 왼쪽 오른쪽 정리를 해주고 네. 지금 저는 조금 작은 걸 가지고 왔는데 커도 상관없습니다. 허리 부분을 위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네. 한 번 접어도 되고 두 번 접어도 되고 접어서 올리고요. 그리고 옆에 부분을 날개 부분을 이제 왼쪽 오른쪽을 가운데로 접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모자가 남았죠. 이 모자로 얘네들을 이렇게 씌워줄 겁니다. 모자 안에다가 팔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모자 안에다 넣어서 이거를 또 세로 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내가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장바구니 같네요. 맞습니다. 장바구니 같네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모자도 구김이 가지 않으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죠. 야, 후드티가 획기적이네요. 빠콩님 모자 안에다가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후드티가 항상 고민이었던 지금 저희 감독님 후드티 벗으셨습니다. 개보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옷 벗으셔서. 자, 이렇게 후드 티셔츠는 항상 옷걸이에다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옷장 안에 넣으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모자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후드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둘 테니까 감독님 다시 한번 저희 영상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드티까지 알려주셨고요. 남성 속옷입니다. 이건 저희 감독님이 못 따라하시겠네요. 여성 속옷. 여성 속옷. 네. 지난번에 남성 속옷을 속옷을 알려주셨군요. 네. 이번엔 여성 속옷 한번 보죠. 삼각 팬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개는 방법은 그죠.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삼각 팬티를 가지고 왔는데 내 허리 부분을 내 왼쪽에다가 놓고
얘를 한쪽을 반으로 3분의 1을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을 다시 3분의 1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됐죠. 그럼 이번에는 허리 부분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을 접어주고 보면 여기 허리 부분에 가면 밴드가 있죠. 그럼 주머니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이 밴드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인 모양의 팬티가 개어졌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구니나 아니면 상자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팬티를 뭐 10개면 10개를 딱 해서 넣어서 그 상자나 바구니 채로 서랍에다 넣어놓게 되면 얘가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걔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입구를 좀 많이 닫아 놓으시네요. 네, 이게 끼우지 않으면 이게 끼우는 게 고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좀 지나게 되면 풀어지거나 해서 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마무리를 끼워서 부피도 줄이고 이 수납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양말 서랍이랑 속옷 서랍이랑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는데 와 이게 속옷 서랍 정리하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종류가 많죠. 네, 여성용 속옷은 특히나 이 속옷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난감해요. 맞아요. 특히 지금 또 가져오셨죠. 여성용 속옷. 네. 정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브레이지어가 많잖아요. 또 종류별로 색깔별로도 많고 그래서 브레이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캡이 있는 게 있고 캡이 없는 게 있는데 만약에 캡이 있는 경우는 이 캡을 접지 않아요. 이게 반으로 접게 되면 거기가 나중에 좀 손상되기가 좀 쉽거든요. 망가져요. 네. 그래서 후크를 걸고 후크는 걸고 이 끈을 어깨 끈을 안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캡 안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 상태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겹쳐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씩 꺼내기 쉽게 이렇게 세로 수납으로 해놓으면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떤 거를 입을지를 결정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저는 간혹 그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세트별로 같이 놔야 되는지 네. 아니면 브레이지어랑 밑에 하의랑 이렇게 따로 놔야 되는지. 수납하기에는 따로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이 놓는다 그러면 물론 그냥 한 번에 꺼내서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납하는 공간도 그렇고 얘가 흐트러지는 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미솔 같은 그런 속옷들도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끈이 있는 그렇죠. 네, 끈이 있는 민소매 이런 것들 속옷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가 없는 런닝이 있어서 제가 끈이 있는 것과 끈이 없는 거를 조금 한번 남성과 여성 걸로 좀 비교해서 그 옷을 좀 개보겠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그냥 뭐 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어깨 부분, 목 부분을 왼쪽에다가 놓고요. 얘를 반을 접어가지고 허리 부분까지 오는데 이때 어깨 라인이 바깥쪽까지 나오지 않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1을 접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또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분의 1을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접어주면 여기에 또 뭐가 생겼냐면 주머니가 생겼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사실 러닝 같은 경우는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개어놔도 얘네가 후들후들해지거나 따로 이게 세워놔도 이게 쓰러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되게 단단해졌고 두껍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표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 저희 PD가 일어나서 계속 참관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저희 청취자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대표님이 보여주시면 뭔가 정답을 맞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다고 시험 봐서 저렇게 맞히는 하는데 뭐 이러면 그런 느낌이라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얘기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여성용 속옷도 있잖아요. 예, 끈이 끈이 있는 거. 있는 우리 끈은 그냥 걸어놓 이렇게 목걸이다 거는 거가 있는데 사실 그걸 다 주렁주렁 이렇게 걸어놓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손바닥보다 작게 이렇게 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는데, 근데 끈이 있는 것과 끈이 없는 것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끈이 보이게 해서 아 저거는 끈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게 해볼게요. 지금 아까 마찬가지로 어깨 부분을 이번에는 허리 부분까지 반을 접는데 끈이 바깥으로 나오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건 끈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보여주고 그래서 그냥 밑에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접어주고요. 그럼 직사각형이 됐죠. 이것도 보면 그래서 끈은 나와 있지만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 3분의 1을 접어주고 얘를 다시 반이나 3분의 1을 접어준 다음에 얘를 여기에 보면 또 주머니가 하나 생겼죠. 여기서 얘를 주머니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끈이 바깥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수납을 해놓게 되면 아 얘는 끈이 있는 거, 아 얘는 끈이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바로바로 예, 개어놓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겨울옷 중에 니트를 쇼핑백에 보관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네. 동기분들 중에서 그거 궁금하다 하는 네. 분들이 많아서 네. 혹시 직접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니트는 사실 개놓고 나면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랍에다 넣으면 몇 개 못 넣어도 서랍이 꽉 차고 맞아요. 이걸 또 다 걸어 놓으려니까 어깨에 뿔이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 쇼핑백 그냥 어떤 쇼핑백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거는 좀 단단하니까 코팅되어 있는 쇼핑백을 이용을 하시고요. 위에 이제 손잡이 있는 거는 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높이를 일단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우리 종이 접기 할 때 같이 네네네. 선을 한번 그어주시고 이번에는 그 접은 거를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높이를 이렇게 다 맞춰주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반이나 아니면 뭐 옷장의 깊이에 따라서 얘를 안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상자 모양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이 그 니트를 접어서 여기다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요체로 뭐 그 선반에다가 수납을 하면 얘네들은 딱 거기 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흐트러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니트 개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우리가 옷 개듯이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 목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집에서 그냥 개듯이 팔을 정리해주고 네, 반대편도 팔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너무 두꺼울 때는 이걸 꼭 개려고 하지 말고 접어서 얘를 말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말아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을 높이를 조금 쇼핑백보다 좀 높게 했던 게 얘네를 꺼내보지 않아도 딱 보면 아 저게 무슨 색이 올라가 있군 무슨 색을 담아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빼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개서 얘네들을 보관용이라면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 쇼핑백을 활용하면 우리가 선반에다가 보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가끔씩이요 니트를 상자 속에 넣어서 침대 밑이나 뭐 아니면 저기 장롱 구석 안쪽 저기에다 넣어서 네. 한 3년 뒤에 나 이거 안 버리고 뒀었어. 네, 맞아요. 그렇게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좀 많이 낡거나 뭐 이렇게 돼서 못 입고 이거 입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못 입는 경우도 생겨서 진짜 니트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경자 대표와 함께 이 옷장 정리를 위한 다양한 수납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양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저는 양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목이 자꾸 늘어나서 자꾸 버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집에 가자마자 저도 그렇고 저희 PD도 그렇고 저희 작가도 그렇고 양말을 정리를 싹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양말 서랍 열 때마다 뿌듯해요. 다른 거는 조금씩 밀어넣었었는데 양말은 바로 했거든요. 뿌듯합니다. 오늘도 이제 가서 티셔츠, 후드티 요거 좀 바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옷장 정리를 하실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버릴까 생각했다가 또 꺼내서 입어보고 대보고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옷 정리를 할 때는 일단 쓰레기 봉투를 딱 갖다 놓고요. 네. 내가 마음 먹은 거는 그냥 바로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이건 고민이 된다. 이게 버릴까 말까 정말 이게 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보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는 거는 거기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한 번도 거기 있는 거를 꺼내서 입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부터 우리가 배출을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습관화하는 거가 조금 필요합니다. 1차, 2차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네요.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백, 네. 가방 정리. 가방 정리도 그 원래 그 구입을 했을 때에 그런 그 상자가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작은 것들은 혹시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큰 백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수납 공간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작은 거는 아까 같이 상자나 바구니에다 넣어서 선반에다가 보관을 해서 내가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계절이나 이렇게 돼서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같이 이렇게 종이 상자, 쇼핑백 이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밖에다가는 이게 어떤 건지 이름표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걸 출력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꺼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워낙 사진 우리가 찍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좋고 그 방법은 아이들 물건에다가 서랍이나 아니면 장난감 상자 이런 데다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으면 아이들도 자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백을 이렇게 옷걸이에다 걸어서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걸어놓게 되면 물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아주 가볍다면 모르겠지만 그 가방 자체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놓게 되면 그 줄이 점점 이제 밑으로 처질 수 네. 있기 때문에 걸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선반이나 이런 데다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옷걸이에 걸려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네. 제가 제 목에 걸었는데도 여기- 이렇게 잡혀 있는 모양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 가방이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군요. 자, 주말에 옷장 정리해야겠다 결심한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옷장 정리나 드레스룸 정리 이것만 지키면 성공한다 또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음. 사람들은 대부분이 딱 날 잡아서 하려고 해요. 나는 이제 바쁘니까 날 잡아가지고 나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하거나 뭐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서랍 한 칸,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옷 하나, 속옷 서랍 하나, 그리고 뭐 티셔츠 접는 거 하나 이렇게 범위를 좀 적게 잡아서 해놓고 되게 뿌듯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뭔가를 해냈고 성취했고 내가 정리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느끼려면 범위를 좀 작게 잡아서 실천을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1278님이 캡모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준비해 왔습니다. 오, 마음이 통하셨네요. 캡모자는요 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엄마 거, 아빠 거, 애들 거 막 집에서 막 10개 막 이렇게 되는데 벽마다 이럴 걸려 때는- 있어요. 이렇게. 네, 다 걸려 있어요. 이럴 때는 딱 그 우리 세탁소 옷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10개는 거뜬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 옷걸이를 왼쪽을 딱 잡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오른쪽도 구부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모양이 되잖아요. 네. 산 모양.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산자가 이렇게 외산자.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한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에서 10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방마다 하나씩 걸어주면 예, 모자는 그 세탁소 옷걸이 하나면 10개 정도는 해줄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거는 한쪽에는 한 번이라도 사용한 거,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교차 오염이 되지 않게 이게 새 것과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을 구분해서 해놓게 되면 예, 모자는 뭐 아주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5074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철진한 신발들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이땡에서 수납 박스를 사서 거기에다 그냥 다 넣고 철 지나면 다시 또 꺼내서 다 신발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철이 지나면 다시 다 거기다 넣어놨다가 뭐 이렇게 해서 바꿔 꺼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고 그러시네요. 사실 우리가 신발장에 비해서는 신발이 너무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냥 켜켜이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신으려고 신발을 빼면 안 빠져요, 얘네가. 그래서 근데 아직 또 계절이 지난 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을 내가 꺼내기 가장 좋은 위치에다 놓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양이 너무 많아서 내가 따로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상자에다가 이걸 쌓아놓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하나를 종이 상자나 무슨 상자에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 상자를 쌓을 수는 있는데 신발끼리 쌓으면 구두나 아니면 운동화가 나중에 보면 얘네가 다 찌그러져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쉽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신으려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각각의 신발 하나하나를 조금 각각의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수납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얘네들을 조금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요즘은 그래서 이제 수납 저희 PD가 버리래요. 그 정도의 수납 공간 없으면 버리랍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맞지 않는 거 신었는데 발이 아팠던 거 이런 경험이 있는 거는 사실은 버려야 돼요. 맞아요. 다시는 예, 신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내가 배출할 거는 배출하고 지금 신발장에는 요즘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을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다 놓고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아니면 요즘 그 봉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압축봉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서 어느 공간에 딱 압축봉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수납을 신발장을 간이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아까 질문하셨던 분 같이 그냥 통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게 되면 예, 그거는 다시 신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 방법을 좀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롱부츠 같은 것도 사실 네. 보관하기 참 힘든데. 네. 롱부츠는 사실 이제 계절이 지나면 20초 남았습니다. 네, 계절이 지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페트병을 거기다 신문을 조금 말아서 그 페트병을 집어 넣어주면 얘가 그 우리가 발목이나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정리도 중요하지만 그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보관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일단은 옷장 정리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우리 정리할 게 옷장뿐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야지 자주 나오시겠죠. 자, 저희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것들 여러분 또 정리하고 싶은 것들 있다면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리수납협회 정경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